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저는 15대 국회에서 다른 단위하지만 비슷한 연배에서 만나가지고 아주 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같은 당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제가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85년 1월 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처음 내려와서 87년 6월에 떠났으니까 2년 6개월을 모충동의 형성아파트,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5층짜리 형성아파트 24평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전세대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청주지검에 저희들이 처음 내려와 있을 때는 검사가 4명이었습니다. 지금 한 4, 50년 될 거예요. 지금은 한 10배 정도 늘었을 겁니다만 그때 4명이 충청북도의 모든 사건 사고를 처리를 26만, 지금은 거의 100만에 육박하는 도시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뭐 청주라고 하면 범령동밖에 기억이 안 나요. 범령동밖에 사실상 없었으니까. 그래서 청주에 있으면서 저희 애들이 그 당시에 전부 이제 아주 어린애였죠. 어린애였고 큰 놈만 유치원에 다녔고 그래서 쭉 지내다가 이제 왔는데 2년 6개월 동안 청주에 있었던 세월은 참으로 저로서는 고맙고 행복했던 청주의 인심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하기보다도 어떤 질문이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관한 거, 그리고 지역에 관한 거, 그리고 인생에 관한 거, 어떤 질문이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보통 이 특강을 하게 되면 전부 자기 되는 거 하고 가거든. 자기 하는 말 일반적으로 하고 가거든. 그러면 이게 요즘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 그런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질문하십시오. 자, 마이크 하나 있으면 좀 갖다 드리고. 시장님. 처음에 질문하는 사람이 물꼬를 한 두세 사람이 튀어주면 질문자가 많아집니다. 아니, 저 시장님 사회자입니다. 예. 시장님, 저 뒤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장님 여기 낮은 데 서 계셔서 뵙고 싶은데 얼굴이 안 보인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갖고 저 양쪽에서 지원하시오. 지사님이 있다고 해서 눈치 보지 마고. 네, 저는 경사관에서 택시 지원단장과 명의생신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이 최근에 대구시의 인사원칙을 공표하셔가지고 나중에 대구시 공무원 노조 마스크 벗고. 예. 인사원칙에 대해서 2년 근무하는 자는 돌리고, 그다음에 소수직렬과 여성분들을 승진해서 우대하고, 그래서 몇몇 원칙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관철을 하고 추진해 나가실까? 그거
그대로 했어요. 우선 성진 기준을 반은 서열대로 하고 반은 성진 소요기간이 안 되고 또 성진 그 명부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발탁하는 성진을 했어요. 상급 성진도 그래하고 사급 성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열 뒤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고 서열 앞에서 자기는 당연 성진을 기대하다가 성진 누락된 사람이 많죠. 공무원 사회를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흔들 필요가 있다. 그냥 세월만 보내면 성진한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진을 할 때 대구는 국장 자리가 전부 합쳐서 상급 자리가 9자리인가? 만들었어요. 9자리. 그래가지고 1차 승진하고 2차 승진하고 이제 대폭 승진을 하고 그래 상급자리가 대폭 승진이 되다 보니까 사급자리가 그에 걸맞게 대폭 승진이 됐고 연쇄 승진이 됐죠. 그리고 소수직렬, 기술직, 그 다음에 여성, 소외부서 그거는 우선 승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인사가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됐는데 자 지방자치 시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첫째가 자치조직권입니다. 두 번째가 자치재정권이고 세 번째가 자치입법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뒤 한 30년 동안 자치입법권은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치재정권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달리하는 건데 사실 자치재정권을 확 풀어줘 버리면 제일 좋아하는 게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 울산 이런 지역은 세수가 확 늘어나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이는 자치재정권을 풀어줘 본들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국가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주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가장 큰 핵심은 자치조직권입니다. 근데 자치조직권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가 전부 털어지고 국장 TO가 몇 명이고 2급 TO가 몇 명이고 상급 TO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통계를 하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 시대는 도래했는데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조직권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 총량제로 지방자치 조직을 묶어놓으면 되는데 예산 총량제로 이제 던져놔놓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알아서 자기가 자치조직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되는데 국장은 몇 명, 과장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꼭 치고 그걸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하니까 이거는 지방자치 시대가 아니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에서 한시조직을 4자리를 달라고 중앙에 요청했는데 통상으로 한시조직을 1개, 2개를 잘 안 줍니다. 한시조직이 그게 뭐 1년만 하라는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통합신공항도 해야 되고 금호강도 전부 대개편을 해야 되고 또 군부대 이전하고 나면 구정지도 관리해야 되고 행정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한시조직을 4개를 달라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답을 안 해요. 근데 규정을 이제 보면 재미있어요. 한시조직은 중앙정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협의를 했어요. 근데 2달 동안 안 들어주기에 협의 끝.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한다. 협의하고 합의는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서민의 의미도 아니에요. 근데 서민의 의미도 아닌 협의 조항을 여태 행안부는 서민 조항으로 행사를 해왔고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협의 끝.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한다. 그리고 한시조직을 4개 만들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임명을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할 말이 없지 뭐. 법대로 했으니까 협의를 했고 합의가 아니거든.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협의는 끝났고 조례로 이제 내가 조직 운영한다. 그래서 이제 그 4자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9자리가 생겨버려갖고 우리는 지난 연말에 이제 대규모 승진 인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어제 행안부에서 이제 보복 조치가 내려왔어요. 어떤 조치냐? 각 시도마다 연말 되면 교육 보내는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는 상급 3명, 그 다음에 4급 몇 명이고 3명? 6명을 교육 보내면 그 티오가 6명 티오를 새로운 이제 인사로 충원할 수 있으니까 교육 티오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대구에는 상급을 3명을 하는데 1명만 해라. 교육관 사람 다 인사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4급도 1명만 해라. 자, 감축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지하게 그리 하지 않는다. 우리는 1명도 안 보낸다. 차라리 버티오를 다른 시도로 줘라. 우리는 안 보낸다. 그래서 내일 정식 공부대로 우리 그 교육 티오 받지 않겠다. 금년에는 상급도 1명도 안 보내고 사급도 1명도 안 보낸다. 자체 소화할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너한테 안 보내도 된다. 그런데 정식 통보하고 우리끼리 지금 해결 방안을 다 마련했어. 자치조직거리라. 행안부가 지금 털어치고 행사할 때가 아닙니다. 대도시의 행정수요가 예컨대 행정부시사, 경제부시사가 있는 게 아니고 부단체장이 복지부시사도 있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속된 말로 청년부시사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단체장한테 재량이 1만 되는 거예요. 1급짜리 몇 짜리 너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산 총량의 범위 내에서 단체장이 알아서 2급, 4급짜리를 알아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안부에 정식 통보했어요. 찌질하게 교육 기능 가지고 보복하는 거 받아준다. 우리는 단 1명도 금년에는 교육 안 보낼 테니까 다른 시도에 줘라. 교육 그거 안 보내도 얼마든지 자체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 오늘 통보했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부시장, 기소실장 안 받고 자체 임용해서 성진 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안부에
경북지사 자리가 17자리, 전국에 1급자리가 2급자리가 17자리, 기초실장.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제 포진이 되어서 중앙과 지방의 연합을 맡고 있는데, 그 자리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선정하겠다고 통보하기 시작하면 행안부 저 인사수요 감당 못해요. 딱 규정이 하나 있어요.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기초실장하고 행정부지사. 그러면 그 조항밖에 없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행안부가 저 팀원을 갖고 하는 거지.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자체에서 승진시켜가지고 행안부에 통보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임명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북도 부지사는 김용환 지사가 자기가 임명해가지고 자기가 내정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직접 요청해요.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해달라.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어요. 내가 경남부 그 지사를 할 때 기초실장을 행안부에서 받지 않고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올려보내고 받지 않겠다. 그럼 우리 자체 승진시키기로 했어요. 자체 승진시켜갖고 국가공무원으로 보내라. 우리 지방공무원을 국장을 2급 기초실장으로 내정을 하고 정부에 요청해서 국가공무원으로 보내야. 그리고 3개월 동안 안 해주다가 그럼 기초실장 우리 내부로 기부실장 직무대를 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기초실장을 자체 임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행안부에서 저를 찌질한 짓 한다고 행정부지사를 그래 못할 것 같아요? 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질문이 좀 답변이 길어졌는데,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정부가 자치조직권을 아직도 쥐고 그거 가지고 갑질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고 똑같은 짓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협력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권한이라고 갑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수용하네. 또 질문. 네, 감상하실 근무하고 있는 요식 중간입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펴신 전책 중에서 초반부터 관심 주셨던 그 대역 점포에서 주말에 이제 쉬는 거를 평일에 쉬는 걸로 이제 고치셨다고 들었거든요. 뭐라고? 대형 점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쉬는 거를 초반부터 이제 기사한다고 집행했는데, 그거 추진하시면서 이제 결재권자로서 에피소드라든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된 계기 같은 거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추진하시고 싶으신 규제 완화나 개선 이런 정책 있으시면. 마트 그 푸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그 소비 형태가 달라졌어요. 온라인 그 소비 형태가 얼마나 지금 커져버렸습니까? 쿠팡 같은 거 안 보세요? 지금 엄청난 대기업이 돼버렸어요. 굳이 오프라인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주말에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휴일에. 오랜만에 휴일에 쇼핑을 가려고 하는데, 보통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그래 쇼핑합니다. 매일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 보름치를 한 번에 가서 사버립니다.
휴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걸 갖다가 대형마트 가서 살려고 하면 전부 그걸 쉬게 만들어 버리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훨씬 커져요. 근데 그 시민들의 그 불편함을 전통시장에 전부 가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그게 온라인 시장으로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너무 커졌고 있어요. 요즘 뭐 우리 애들도 쿠팡에서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는데 그 새벽 배송도 하려고 그러고 유통 문화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뀌어졌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마트를 규제해서 교통시장을 살립니까?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트에 손님이 안 오는 날 휴일에 그 주변에 전통시장이고 소상공인들이 손님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 시간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효과 없는 걸 갖다가 왜 이런 식으로 소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대립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가진 자를 억누르면 가지지 못한 자가 살아난다? 그런 터무니없는 대립구도를 만드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점점 힘들어져요.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면 지금 소비 행태에 맞게 제대로 된 배달 체계를 갖추고 전통시장에도 앱을 동원해서 주문을 하게 하고 또 거기다가 마트에 대항을 하려면 위생, 품질 이걸 경쟁력을 갖추어야지. 위생, 품질, 가격 그런 경쟁력을 갖추어야지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려고 하다 보면 전통시장에 가보면 전부 하는 말이 첫째가 주차장이야. 그런데 전통시장 근처에 그 주차장 만들려면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돈으로 한번 여러분 계산해 봤습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들어도 전국 주차장은 다 못 지어요. 그래서 소비 행태가 달라지고 이미 그 쇼핑 문화가 달라졌는데 왜 과거의 것을 고착게 만들고 해가지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드냐. 전통문화 시장 살리려고 지금 아마 쏟아부은 게 수백 조가 될 거야. 그래도 안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려면 마트나 일반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자연적으로 살아나는데 그 경쟁력을 갖추는 사업을 또는 정책을 하고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연히 옛날 방식으로 쇼핑 문화가 달라졌는데도 옛날 방식으로 고집하고 주차장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아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배달 앱을 지금 만들었는데 배달 앱에 택시 앱까지 얹었어요. 이틀 전부터. 지금 전국의 택시 앱에 호출료하고 이걸 뜯어가는 카카오에서 뜯어가는 게 이게 거의 독점체계고 폭리입니다. 그러면 카카오 택시 해가지고 그 중개해주고 뜯어가는 그 돈을 대구에는 허용치 않겠다. 그 대구에는 택시 배달 앱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틀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대구에 있는 전 택시가 앞으로 그 배달 앱에 그거는 그 소개료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다가 대리운전 기능도 얹으라고 어제 지시를 했어요. 카카오 대리운전하면 굉장히 비싸게 또 돈 줘야 됩니다. 소개료 비싸.
그래서 택시회사도 도움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되고 그런 배달앱을 다시 한번 깔아라. 그래서 지금 깔아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대리운전 기능까지 넣어버리면 카카오는 독점체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시계 대구가 택시가 한 2만 대 정도 되나? 지금 우리 가입한 게 지금 4,000대가 좀 넘었죠? 시작하자마자. 근데 내가 대구 택시는 전부 가입하시기로 했어. 다시 가서 거대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독점, 그리고 폭리 사태, 그거는 막아야 돼. 똑같은 그런 구조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지는 세상에 맞춰가지고 행정 시스템도 그래 가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물론 하는 과정에 마트 그 해제하는 과정에 우리 그 시청자 점거하고 그랬죠. 민주노총에 와서 점거하고 했는데 그거는 중재죠.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점거한 사람이 공용 파손,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위반, 그 폭력, 불법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이래가지고 48명 전원을 내 경찰에 조사를 해서 주동적 구속해라. 경찰이 존재 이유가 뭐냐? 무슨 시청을 원해준 거 아니야? 그 말이 안 되는 게 마트 노동자들은 시청하고 상대할 게 아니고 자기들 사용주인 마트 업주들 상대로 근로조건 개선해달라고 우리는 휴일에 근무 못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걸 왜 시청에 가서 정가하고 그따위씩 하냐? 그건 아무리 시청 관련이 없어요. 근데 와서 광업소 와서 그렇게 폐악 부리고 그런 용서할 수 없죠. 주동적 구속해라. 이거 결연히 꺼내라. 그런 불법 행동은 용납치 않는다. 이미 경남지사 할 때 진주의원 폐쇄하고 난 뒤에 3,000명의 민주노총이 1년 동안 도청을 애워싼 일이 있어요. 그때도 눈도 깜짝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이겼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에 하면 안 돼요. 억지, 그리고 폐악, 이런 식으로 부리는 그런 데 굴복해서도 안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또,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고. 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최경희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 24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 홍준표 시장님 그 대선 후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서 유튜브도 보고, 그 청년의 꿈이라는 그 운영하는 거를 다시 들어가서 봐서 저도 좀 들어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답변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명쾌하고 그래서 아이가 팬인데 저도 따라서 팬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청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으신데 대구에 가셔서 대구시장님 하실 때 그 청년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전에 그 경제국에 일하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도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 경북은 저희보다 더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시장님께서는 더 많이 애정을 가지고 좀 매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특별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이 몰락하고 있다. 지방의 모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그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업화 사회로 가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그때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수도권에 가야지 청년들한테 기회가 생깁니다. 지방에서는 기회가 없어요. 또 수도권에 올라가야지 일자리가 많아요. 지방에는 없어요. 청년들이 왜 지방에 빠져나가느냐? 그걸 청년들 탓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거는 대한민국의 구조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 넘었어요. 서울 인구가 1,000만 넘어섰다가 지금 서울은 980만, 960만도 줄었어요. 전부 경기도로 다 빠져요. 그런데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지는 이유는 집값 때문에. 너무 비싸니까. 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청년들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느냐? 지방에서는 일자리도 없고 기회도 없고 꿈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방균형발전 이래가지고 정권만 들어서면 다 외치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지방에 공공기관이 이제 났다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난리치잖아요. 공공기관 하나 더 와보면 가족들이 따라옵니까? 안 따라와요. 금요일 오후 되면 텅텅 내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소비생활을 한다? 별로 소비생활을 하는 거 없어요.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소비생활을 하는 가족도 낯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이 공공기관이 지방에 밀어간다고 해서 그 지방의 혁신도시가 성공을 했냐? 혁신도시 성공한 데 없어요. 가본들 국토교육발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것은 60, 70년대에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주변이 다 발전됐어요. 근데 이제 산업구조가 다 바뀌었어요. 첨단 산업구조로 바뀌고 모든 게 지식 산업구조로 다 바뀌고 난 뒤부터 이 고속도로는 2차 산업의 물류기능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건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36%가 항공화물로 나갑니다. 나머지는 배로 나가요. 36%가 나가는 이 수출하는 화물은 전부 이게 첨단 산업의 제품들이에요. 근데 첨단 산업의 제품들이 빠져나가는 데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에서 98.6%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렇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첨단 산업들은 수도권이라는 걸 못 내려와요. 내려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집적된 이 항공물류를 전국에 흩어야 된다. 옛날에 고속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대구 TK 신공항을 만들고 광주 무항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가덕도 공항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인천공항의 그 물류 그 기능을 이 청주공항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져요. 흩어져야 된다. 그래 공항정책을 바꿔야 돼요.
그럼 허드 주려면 그럼 공항 주변에 공항공단을 대규모로 만들어야 돼.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공항을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줘야 돼. 2006년도에 손학규 지사가 경기지사를 할 때 손학규 지사하고 같이 사천성에 가본 일이 있어요. 성도라고. 그게 사천성에 그 당시에는 사천성의 주도가 성도였는데 그 성도는 수입이 관광인데 두고 서당하고 그 다음에 무사하고 삼국지 청나라 수도가 성도입니다. 서울에 가장 오지에 있어요. 이 성도는 그거가 먹고 사는 가장 가난한 도시. 선천이 중국 같은 중국에 있을 때 $10,000가 넘었을 때 그건 $1,000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중국에서 서구 대개발하면서 성도 공항을 2006년도 우리가 갔을 때는 시골공항이에요. 조그마한. 근데 성도를 국제공항으로 만듭니다. 거기서 세계로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늘길을 열어봅니다. 그 하늘길을 열고 난 뒤에 그 성도에 대규모 첨단 산업들이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첨단 산업에 연계가 되는 그런 대학들이 우주서 생깁니다. 인력생이죠. 사람이 충분되죠. 그 다음에 물류기능이 되지, 첨단 산업도 오지.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중국의 첨단 산업의 서구의 전유기지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물류기능을 항공 물류기능으로 바꿔야 된다.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지금 인천공항에 물류기능이 집중되고 인천공항만 활주로 4개 그 국제공항 3개로 가는 그 하늘길을 열어놓고 다른 데는 없어요. 전부 국내공항이야. 기껏해야 동남아 가는 건데. 동남아 그 수출 물량이 돈 되는 데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개선이 안 되고는 대한민국 산업구조가 재편이 안 돼요. 그게 개선이 될 때 지방이 살아나기 시작. 지방대학이 살아나고 거기에 수도권에 지금 용인 같은 데 SK 반도체가 투자를 하는데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요. 그거 어떻게 공장하겠어요? 지방 같은 데 공항 근처에 공항공단 만들고 거리멸도 확 풀어버리고 평당 한 2만 원짜리 땅을 한 200만 평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리고 산업 연계를 해가지고 서울 안 가도 제자리에서 아주 좋은 직장 있고 학생들을 수급하기 시작합니다. 수업 갈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지방에도 서울 못지않는 문화환경도 만들어줘야 돼요. 의료환경도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 아프면 전부 객체식하고 삼성병원 가잖아요. SRT가. 지방의 의료기능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방을 수도권 못지않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지방균형 발전이 되는 거지. 모든 기회와 희망이 수도권에 다 몰아넣고 억지로 공공기관 내려가라. 그런다고 해서 지방균형 발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서 TK 신공항 지금 만들면서 거기서 바로 유럽, 미주까지 갈 수 있는 활주로를 확보하려고 3.8km.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 안 가더라도 지금 TK 신공항에서 세계 각국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하늘길을 열어버리면 그 주변에 수백만 평을 걸벨트 풀어가지고
기업들한테 평당 만 원씩 주자 이 말이에요. 그 기업들 내려오면 삼성 같은 데 내려오면 200만 평 줄게. 거기서 학교도 너가 지어라. 의료시설도 너가 해라. 교육시설도 필요하면 너가 다 해라. 지원해줄게. 자기들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운영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모든 기능을 수도권에 집중시켜 놓고 공공기관 한두 개를 지방 보낸다? 그렇게 해서 균형 맞으면 안 돼요. 대구도 지금 뭐 가스공사도 와 있고 다 와 있지만 그 전혀 큰 경제폭에 도움 안 돼요. 뭐 앉아서 산업을 얘기하면 뭐 벌떡 일어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라 전체를 재설계를 해야지 나라 전체가 골고루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모든 편리한 개념을 수도권에다 독점시켜 놓고 그 독점화 현상을 깰 준비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수도권에 과밀화됐으니까 내려가라 해보면 안 내려가요. 대구 가면 경북대학이 있습니다. 경북대학이 전자공학과하고 반도체 분야가 서울대학보다 훨씬 낫습니다. 삼성반도체의 주력 기술자들은 경북대학 출신. 그게 30년이 됐어요. 거기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에서 경북대학하고 반도체 학과 협력하자고 할 때 경북대학에서 거절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데 왜 누가 하고 하냐. 지방이 살려면 산업 재배치가 돼야 돼요. 산업 재배치를 하려면 산업 재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와 지방이 협력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첫 출발이 하늘길. 청년들이 지방에도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지방으로 오는 거예요. 만약 대구, 경북, 충청북도 여기에 아까 우리 김영환 시장 지사님이 기가 팩토리 했는데 아니 우리는 기가 팩토리 온다고 보지 않아요. 대한민국 온다고 보지 않아요.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대한민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GM이 와서 대구에 와서 부평에 와서 성공했습니까? 인도에 마인드라가 쌍용역에 인수해서 성공했습니까? 민주노총, 강선노조, 금속노조가 있는 한 제조업은 한국에 메뚜기업은 안 들어옵니다. 망한 물건이 많은데 어떻게 와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 내년에 라스베가스 전자쇼를 나는 사실 이제 비행기 타기가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여도 꼭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 som씩 가는데 오는 길에 앨런 머스크 공장을 방문 해도 좋다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있다네. 그 방문 일정을 잡아냈더니 이거 빼라. 그 가본들 절대 대한민국 안 한다. 그건 오지도 않을 그 회사에 뭐하러 가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있는 한 자동차 공장은 대한민국이 안 한다. 그러니까 괜히 허물을 제지 마고 그 방문 일정에 빼라고 했어. 그거 안 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청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하늘길만 열면 대전보다 여기가 훨씬 한반도 중심하시고 또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청북도 동해 홍보대사 주재로입니다. 이 시장님하고는 80년대 이상으로 지금까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지사도 하셨고 또 대구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로는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충북에 오셔갖고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충북을 발전시킬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우리 지사님이 6개월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잘한 것과 또 충고할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충북 중부 내륙 연계 특별법을 지금 우리 충북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대구 경북 또 전북 그 강원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나 우리 충북도민이 연문인데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함께 추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그거는 지사님하고 약속했어요. 해주시고 그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고. 네. 세 번째는 제가 그 대선 때 아주 열렬한 팀이었고 또 조직도 운영했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이 6개월 동안 충북에 와서 경영하는 거 보고서 차기 지도자로서 또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을 계속 지지해야 될지 우리 김영환 지사님을 들어보셔야 될지인데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우리 김영환 지사님의 의견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 합쳐서 잘할게요. 자, 또. 예, 저 국제통상과 정석희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국민이 다 알다시피 그 드라마 모래시계 검사 캐릭터의 모티브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사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무슨 에피소드 아니면 재직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받았던 압력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 시절에 압력받고 그런 거는 제 기억으로는 하지 마라 그런 거는 많았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건 하지 마라 그래도 다 했죠. 그리고 검사가 범죄 조사만 하면 되니까 그 압력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해본 일은 없어요. 검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니까.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청주지검에 내려와서 이제 황교안 총리하고 황교안이가 2호 검사고 내가 3호 검사였거든. 옆방에 있어. 그때 검사님 중에서 아주 호학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호학스러운 사람. 검사들이 그 검사장실로 올라갔다 오면 울어요. 얻어맞기도 하다. 그때 그랬어요.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뺨 때리는 건 예사였고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 당시 검찰 사회가 해병대보다 더 무서웠어요. 두들겨 패고 하는 시기니까. 그래 처음 검사 때인데 한 2달 동안 가만히 지켜보니까 진짜 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한국 검찰사에 가장 후배들을 잘 빼는 검사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패고, 그리고 검사만 빼는 게 아니고 부장도 패고 차장 검사도 패고 그런 사람이야. 그 유명하죠. 아마 박성우 회장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내가 그래서 2달을 있다가 표류가 돼가지고 2달 있다가 구속사 석방 가지고 한번 쓱 올라가서 그때는 부장, 차장, 검사장, 도장을 구속자 석방하려면 받아야 됩니다. 그건 검찰청국에 형사소송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 차장 결제받고 검사장 앞에 가니까 검사장님이 탁 어디만 첫마디가 네 돈 묻나 있거든. 그래서 대뜸 대고 간다는 말이 검사장님은 구속자 석방할 때 돈 받고 석방합니까? 그러니까 검사장 첫마디가 이 새끼가 청주지방검찰청에 옛날에 검사장실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아까 이시종 그 지사 보이면 그 방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기서 저 마이크까지 저 정도 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검사장 책상이 워낙 앞이 커가지고 열시가 길고 이래가지고 내 폐각에도 지가 바보려 책상을 뛰어넘고 못 들어와요. 빙 돌아서 와야 돼. 그러면 딱 쳐다보고 야 검사는 돈 받고 사람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야, 이 새끼가 아니다. 자신하고 그랬어. 야, 이 새끼가 아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입이 그러냐? 이제 말을 나왔어. 그냥 막 화가 머리 크게 나가지고 이 새끼 죽인다고 뺑 돌아오는 새에 나는 뛰어서 도망쳐 나오면서 도망쳐 나오면서 문을 이제 열고 나오니까 검사장 미소관이 왜 그러면 그게 저 새끼 돌았다. 저 새끼 완전히 돌았다. 미친놈이래. 그거 내가 뛰어갖고 있어. 그게 3층에 있었고 1층에 있었는데 1층에 내려와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부장 불러갖고 뺨 때리고 차장 불러갖고 뺨 때리고 처음부터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저런 놈을 교육을 시켰다고 막 부장 차장이 뺨 얻어맞고 이제 방에서 부르더라고. 2층에 있었는데 근데 가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니가 올라가서 뭐라 했다고 그래. 뭐라 그니까 교육을 어떻게 그래 시킨다고 우리만 두들겨 맞고 왔다. 그래 여기 내가 쭉딱 이야기했지. 그 욕을 했나? 지금 욕하는데 내가 욕을 못할 이유가 있노? 나 삼는 게 그런 식으로 폐악질 부리는데 그래갖고 그때는 검사장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야. 위계질서. 그래서 그랬지만 부장차장이 속 시원하다고 막 깔깔깔깔 웃고 에이 새끼 지도 당할 때 있어봐야지 그거 재밌었는데 아침에 뒷다리 가고 그 다음에 검사를 7밖에 안 됐다. 부장, 차장, 검사장, 검사 4명 7명밖에 안 되니까 아침에도 티타임 하고 저녁에도 티타임 하는 거야. 그 전에는 안 올라갔어. 올라가면 괜히 얻어맞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검사장이 전화 와가지고 비서 시켜가지고 좀 올라온다. 안 올라간다. 바다하면 내려온다. 나 1층에 있었으니까 140이야. 140.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연장 만기가 구속 기간이야.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이제 토요일 오후 되면 그 당시에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오후 되면 좀 서울로 바꾸니까 그래 금요일 날 오후 되니까 전화 와서 그 구속 사건 내일 연장 만기 아이가? 그 연장 만기 맞습니다.
어쩔 예정이고 내일 오전 다 치러 갚는데 뭐 내 혼자 남았을 때 배도장 찍어가지고 석방 안 합니다. 그때는 합법적인 건 아니고 결제할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지만 올라온다. 아이 뭘 불러요. 그러지 말고 내일 오후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자꾸 올라오라고 패라고요. 안 뵐게요. 안 뵐거요. 안 뵐 겁니까? 그 올라가서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그때 나이 30살때지 바짝 29살 때 바짝 긴장을 하고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그래 하면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욕하고 싸우는 거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소문내지 마라. 신경 챙겨야 돼. 그래가지고 도장 찍고 난 뒤에 하는 소리가 앞으로 네가 올리는 결제는 보지도 않고 내가 찍어줄 테니까 이따가 있거라. 알겠습니다. 내가. 그때 검사가 6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2,500명이 됐는데 600명 정도 됐으니까 우리 부장차장이 서울 올라갔습니다. 소문을 다 내고 있어요. 전국에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김모 검사장하고 사태기로 같이 용해가지고 검사장이 한국에 다. 그 소문 나고 난 뒤에 나는 11년 동안 검사하면서 내한테 시비 거는 상관들 본 일이 없어요. 저 괜히 시비 걸면 가다 앵기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기도 도장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잘못했으면 그때 사표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우리 지사님한테 대들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은 인격자니까 여러분들 그래 안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할까요? 네. 교정국도는 제가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정들었던 곳이고 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교정국도 청주로 생각합니다. 청주에 있었던 시절이 저로서는 그 나머지 공직생활 할 때 어느 시절보다도 정감이 있고 그리고 행복했고 좋았던 시절. 청주에 대한 나쁜 기억은 제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박하고 맑고 그리고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던 그런 2년 6개월이었습니다. 김용환 지사님은 인격자 그리고 직원들을 못하게 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독한 면은 없을 거예요. 정치하면서 보니까. 저는 좀 모질고 독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다르게 직원들을 잘 융화로 끌고 가실 분입니다. 모처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